6월 22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은 전체 5주 경마죠.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월말 경마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 경마의 경우에 출전 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금주는 어느 정도 편성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뭐 분할 경주도 한 경주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도 조금은 빡빡하고 좀 월말 기분이 나지 않을까, 이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서울 경마의 흐름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어쨌든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신중하게 좀 소신을 갖고 배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암말 10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세 마들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루키 경주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루키 경주는 배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엉뚱한 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뭐 경주를 딱 주도할 향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 그런 마필이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전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6마필입니다. 1번마 호세, 3번마 IM고, 6번마 대승마, 7번마 에코월드, 8번마 안다미로, 그리고 10번마 거센여제. 이렇게 6마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1번마 호세는 이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죠.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데, 마체가 좀 작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3번마 IM고는 머스킨맨의 자마기 때문에 역시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3번 게이트 2점의 주인공 기수, 그러면 선행승부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6번마 대승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어차피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세마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교시 좋은 모습을 보였어도 실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실전은 뛰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행심사 모습도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저는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개 이점은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자, 7번마 에코월드는 발주가 좀 문제일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발주 문제는 보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있고, 전체적으로 좀 뒷심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안다미로는 투어너 핸드 서브의 자마죠.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박태종 기수가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마필 이렇게 막 큰 마필은 아니죠. 430kg대 마필이니까. 근데 맛 체형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3회 번쩍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좀 대등한 걸음을 보이면서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갖게 하는 좀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10번마 거센 여제는 이제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대승마와 같이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글쎄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6번마 대승마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경주에 그 동조에서 여러 마필들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50조 박지훈 마방에서 출전을 시키고 있는 1번마 호세와 예스마담을 비교를 할 때는 1번마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요. 28조 하만식 조교사 쪽에서는 이 3번마 IM고와 7번마 에코월드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선 7번마 에코월드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42조 이관호 마방에서는 6번마 대승마와 10번마 거센 여제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좀 대승마가 나아 보이고요.
향후 발전 기대치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8번마 안다미로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차피 신마 경주기 때문에요. 어떤 나누지는 않고 마번 순서대로 네마피를 딱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호세, 6번마 대승마, 7번마 에코월드, 8번마 안다미로 이 네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8번마 안다미로 박태종 기수가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의외성을 내포한 경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번마 맥스 라이트닝, 그리고 2번마 오리온 알파, 3번마 그랜드라지,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이스트라이징,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선행 경합에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여진 걸음으로 봤을 때는 최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이스트라이징이 순발력 면에서는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거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5번마 굿파이터가 지금 3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휴양 이후에 두 번의 주행 심사의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는데 현장 상황이죠. 아무래도 휴양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습 선행도 가능은 한데 기습 선행을 갔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휴양마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건데 현장에서는 꼭 이마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개로 봐서 가장 좋은 마필은 저는 9번마 바로 다나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믿기 어려운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차분히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이고요. 이 정도의 경주력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마필도 지금 17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백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 상황도 꼭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이 8번마 실버문이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거겠죠. 스키맨의 잠하고 직전 경주 아쉬운 3착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보였고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 있었다. 이 점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이마필의 전개 자체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앞선 전개가 좀 힘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탄력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애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맥스 라이트닝입니다.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직전 데뷔 전의 모습을 보면 좀 밋밋했습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좀 밋밋한 걸음을 보였고 어쨌든 그때 4착을 차지했던 영웅자룡과는 어느 정도 좀 착차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번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어느 정도 좀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이 셰클포드의 자마들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셰클포드의 자마들은 좀 특징이 그냥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잘 뛰는 마필들은 잘 뛰고 못 뛰는 마필들은 아주 못 뛰고
과연 이 1번마 맥스 라이트닝은 과연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이 맥스 라이트닝이 조금은 강한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지금 휴양 복귀전에 나선 이 2번마 오리온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좀 보였었던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도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편성 자체가 이게 선행 강편성이었어요. 지금은 다 상위군에 지금 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거든요. 선행 강편성의 마필과 좀 대등한 걸음을 보이면서 경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 직전 주행 심사 모습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4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휴양 복귀전 치고는 조교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근데 과연 그 경주 감각이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이마필이 그냥 데뷔전을 치른다. 이런 생각 갖고 출전을 하면 조금 더 부담 없는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게이트의 2점이라도 게이트의 2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마 오리온 알파가 이번 경주에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전개의 2점을 안고 있는 이 9번마 바로 다나은, 그리고 게이트 2점 있는 1번마 맥스 라이트닝, 외곽에서 선행을 노려볼 11번마 이스트라이징, 이 세 마필과 복병권에서는 휴양 복귀전이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2번마 오리온 알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혼전구도입니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는 나옵니다. 근데 그 인기마라는 게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인기마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마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밀려서 인기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좀 그럴 가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진마 경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인기마에 몰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인기마가 능력을 동반한 인기마냐, 이 편성에서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여기 나오는 11마필이 다 조교도 다 약합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 그리고 어느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지, 전개 자체도 좀 우리무주인 경주이고요. 발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결국 앞선이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힘싸움, 즉 근성 있는 마필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는 직전에 인기 1위 마필이었죠. 이 6번마 선샤인 퀸. 이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 1번 게이트 그리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뭐 이 2회전 경주나 3회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요.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까지 좀 끈끈하게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머스킷맨의 자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조제로 기수, 저는 기습적으로 좀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마 대명장은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2차, 그전 경주 3차, 좋기는 한데, 글쎄요, 이마필이 기본 능력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편성이 약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편성이 좀 약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조금은 밋밋한 마필입니다. 뭐 앞선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막판 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런 마필이 연투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입상권에 갈 수 있을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또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마필도 별다른 마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명장을 약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고, 직전에 입상을 했던 이 1번마 썬더 여걸, 장추열 기수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잘 붙였죠.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붙이면서 따라가는 전개, 무리하지 않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버텨냈던 경주인데, 이 경주도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붙였다라는 거.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유리하다. 그럼 뭐 상대가 강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라고 한다면 썬더 여걸도 앞선에서 끈끈하게 좀 버텨볼 마필로 보여지고, 자 7번마 초강불패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초강불패라는 마필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웬만한 편성, 좀 선행이 좀 빠른 그런 편성에서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에서 막 혼전이 일어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9번마 영원하라, 이 마필도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마필이고, 5번마 히어로 골드도 어쨌든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마필이죠. 앞선이 막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바로 그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7번마 초강불패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마필의 능력보다는 이혁 기수의 기승술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선샤인킨, 4번마 대명장, 7번마 초강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썬더 여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솔직히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데, 이 옥석을 가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인기마 접전 경주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외성이라는 건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번 경주는 뭐 의외성을 갖고 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갑자기 기습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요. 7번마 질주천하, 그리고 9번마 강철부대,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 2번마 강철 드래곤이라든가 4번마 매직 프린스, 그리고 5번마 아놀드 퀸,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초반 좀 빠르게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가망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 8번마 클레어 골드가 발주가 문제지만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7번마 질주천하나 이 9번마 강철부대,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간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는 한데, 뒷심이, 그러니까 보여준 걸음에 있어서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9번마 강철 부대는 지금 28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선은 그냥 쉽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그렇다면 선입고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이 4번마 매직 프린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점점 걸음이 좀 나아지는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매직 댄서의 자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프린스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 이 5번마 아놀드 퀸은 제가 직전 경주에 좀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외곽에서 좀 아쉽게 좀 추위 타이밍을 늦게 잡는 바람에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아쉬운 3착을 하긴 했지만 나름 선전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마필의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 현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아놀드 퀸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올라오는 그림. 여기에 2번마 강철 드래곤은 바닥권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현 편성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뒷심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이 강하지를 않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이번만 강철 드래곤 입장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빠르게 선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전개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자, 8번마 클레어 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입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좀 많이 느린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또 그렇다고 많이 느리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클레어 골드 입장에서는 전개로 봐서는 편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과연 장추열 기수가 막판에 어떤 탄력을 보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국은 인기막들이 선전하는 그런 구도의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인기막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좀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매직 프린스, 5번마 아놀드 퀸, 2번마 강철 드래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클레어 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렇게 딱 보면 조금 우열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 경주긴 한데 좀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가 이 1번마 나올대왕, 그리고 9번마 오선브레인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9번마 오선브레인은 뭐 아니면 돌 겁니다. 인기가 있던가 아니면 인기권에서 밀리던가. 왜냐면 직전 경주에 너무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4번마 굿선봉이 아무래도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해볼 만한 지금 편성을 만났죠. 자, 1번마 나올대왕이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적을 보시면 14전을 뛰어서 우승 없이 2착 2회, 3착 3회 전적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그 인기도만큼의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고, 자, 9번마 오선브레인은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외곽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을 노릴 마필이죠. 내 막판에 좀 버틸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문제인데 제가 이번 경주가 의외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두 마필이 다 질주 습성이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과연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하고요. 자, 4번마 굿선봉은 전개의 이점을 저는 안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3착 1회를 기록한 마필인데 이 우승이 데뷔전 우승이었습니다. 어쨌든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는 마필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데뷔전 우승 자체가 선행으로 우승을 한 게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 거거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 이후에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강한 편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운 조금은 밋밋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기수를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면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인데
맞빌의 상태만 괜찮다면 전개로 봐서는 저는 4번마 굿선봉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여기 지금 승군전을 갖는 이 3번마 드림카드는 막판 탄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은 밋밋하고, 5번마 금왕명장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지금 5군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늘 아쉬움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만 보이는데 결정력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은 복병 쪽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이 10번마 하얀태양입니다. 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마필 외곽이긴 한데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1번마 나올대왕이나 9번마 오선브레인이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바로 그 뒤 선입권 꽃자리만 좀 차지하고 힘한 배를 하면서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아주 강한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뒷심이 아주 막강한 마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제가 1400m를 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초반하고 중반 후반 이 속도가 좀 거의 일정한 속도가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좀 유리하게 뛸 수 있는 경주거리가 14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주 강자가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10번마 하얀태양이 어느 정도 힘한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에 좀 결승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번 경주가 약간의 좀 혼전 구도를 띠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축마만 잘 선택해서 적중만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나올대양, 4번마 굿선봉, 9번마 오선브레인,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하얀태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좀 아쉬움을 갖는 마필들이 몇 마리 출전을 했습니다. 자, 3번마 걸작선. 이 마필이 계속 들뜬 말듯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닌데 라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도 안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교 모습도 뭐 고개가 좀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그만 좀 미련을 버려야 될 그런 마필로 보이고, 자, 5번마 마에스트로는 이 마필도 순발력을 상당히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6세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에스트로를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마필입니다. 또 하나는 이 6번마 장군별입니다. 매니 피해자만데 아마 이번 경주에 이 장군별이 인기 말 겁니다. 인기 한 3위, 4위, 아니면 복병마 뭐 이 정도로 좀 보여질 마필이긴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막판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팅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상당히 높죠.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2 3번마 걸작선이나 5번마 마에스트로, 6번마 장군별 이 마필들은 제가 추천을 조금 자주 했었던 마필들인데 이제는 좀 놓아주려고 하는 마필이고, 아마 이 6번마 장군별은 이번 경주 인기마 뭐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해도 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엑셀런트 탄, 그리고 7번마 로열 베스트,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8번마 사하라 몬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0번마 싱싱싱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7번마 로열 베스트는
연속 지금 아쉬운 이착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시시온 기수가 아마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습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가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엑셀런트 탄이랑 로얄 베스트가 선행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전개가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왜? 능력으로는 로얄 베스트가 좀 앞선다라고 보여지지만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로얄 베스트가 조금은 더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4번마 엑셀런트 탄은 좀 따라가는 전개 속, 그러니까 로얄 베스트를 보내놓고 어깨 붙여가는 전개 속에서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뭐 1300, 1400이면 어렵다라고 보지만 1200이기 때문에 따당 경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8번마 사하라몬드가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이었고, 이 사하라몬드는 제가 지금 6번의 경주에서 한 5번은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필한테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는데 이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을 할 수 있는 마필. 근데 좀 들쭉날쭉하는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몬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형구는 당연히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싱싱싱은 아마 인기권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겠죠. 7번마 로열 베스트와 함께 50조 박지우 마방에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마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막판 탄력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에 비인기마입니다. 비인기마기 때문에 어떤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생각보다 앞선에 뛸 마필들이 많거든요. 4번마 엑셀런트 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에스트로, 장군별, 로열 베스트, 골든라인, 이런 마필도 다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되게 두터워지면서 서로 경합 상황이 나왔을 때 아무도 10번마 싱싱싱에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럴 때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외곽에서 푸룩한 기수, 무서운 말머리, 매서운 말머리를 하고 온다면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외성 1200m에서 추임마가 올라오는 의외성을 보이는 편성이 나와버린다면 저는 10번마 싱싱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로열 베스트, 8번마 사하라몬드, 4번마 엑셀런트 탄,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싱싱싱,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이 10번마 싱싱싱은 뭐 저는 삼복에도 한번 좀 활용을 해볼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700m 경주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1700m에 좋은 마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약편성으로 흐르고 좋은 선행마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선행 능력이 있는 마필만 나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1700m 경주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주가 돼버렸는데, 이번 경주는 역시 선행마가 없는 약편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700m 바로 나오자마자 코스가 이제 곡선주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 힘한 배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가는 마필은 넘어서기 위해서 곡선주로 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전개가 나올 가망이 높죠.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승무전에 나서고 있는 이 5번마 스터닝 플래터,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저는 송재철, 오늘 또 송재철 기수인데, 송재철 기수가 오늘 참 저한테는 많이 걸리네요.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지금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말이 7번마 골든 스나이퍼나
9번마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마필, 4번마 헤이마마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노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이다로 작전을 짤 텐데 5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저는 기습 선행을 가면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상대는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7번마 골든 스나이퍼는 역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든 스나이퍼는 아마 인기권에서는 좀 밀려있을 가망이 높지만 이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면 임다빈 기수의 기승술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승군전을 갖는 9번마 캠프 데이비드도 앞선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마필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앞선을 갈 수 있다. 그러면 5번 스터닝 플래터, 7번 골든 스나이퍼, 9번 캠프 데이비드 이 세 마필이 앞선을 가면서 그냥 여기서 끝날 가망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만약에 이 앞선의 마필들을 막판에 올라오는 마필이 있다면 6번마 드래곤 스퀘어 정도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금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착, 3착, 2착. 뭔가 좀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대가 막 강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현편성보다는 강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6번마 드래곤 스퀘어가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은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초반이 너무 느린데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아주 빠른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이제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과 어느 정도 사정권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요즘 뭐 퍼지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던 마필은 이 1번마 안양청동과 10번마 볼린입니다. 둘 다 6조 홍대우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두 마필을 출전을 했는데 10번마 볼린은 최근에 마필이 되게 좋아졌죠. 달라진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면서 김영근 기수가 직전 경주에는 좀 빠르게 앞선에 붙이면서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는데 과연 승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인데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 1번마 안양청둥은 초반은 되게 약한 말이지만 막판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이 1번 게이트가 오히려 안양청둥 입장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갇힐 가망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홍대우 마방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1번마 안양청둥과 10번마 볼린이 게이트 번호가 바뀌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스터닝 플래터, 7번마 골든 스나이퍼, 6번마 드래곤 스퀘어,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캠프 데이비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촐한 편성이죠. 거기에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럼 어느 마필이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우열이 좀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저만의 생각이긴 하죠. 일단 이번 경주 이 3번마 금악스타와 5번마 럭키파티 이 두 마필이 앞선 경합을 하고요. 6번마 아크로마린이 역시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는 한데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좀 자리잡기 싸움을 할 가망이 높고요. 그리고 1번마 음파조이가 막판 탄력을 보일 거다. 이 선에서 끝나는데 문제는 외곽에 있는 8번마 태평 히어로 능력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고 이 태평 히어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 직전 경주 뭐 물레방아 글로벌 매니 이 마필 다 대상 경주에 나왔던 마필이고요. 그 전 경주는 마일 대상 경주였고 그 전에는 뭐 강풍마 하이그랜드 이런 마필과 싸웠던 마필. 기본적인 탄력을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근데 초반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1800m 경주 거리 8마필이 분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취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개로서는 8번마 태평이어로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서 내갈 수 있는 3번마 금악스타와 5번마 럭키파티 중에서 이 럭키파티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번마 금악스타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이 5번마 럭키파티는 CC1 기수가 휘어 잡고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 3번마 금악스타가 여기 이 편성에서 상당히 좋은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럭키파티가 좀 그 뒤직선 주로 해서 금악스타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악스타보다는 럭키파티가 넘어갈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 1번마 음파조이는 직전 1800m 승군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지만 우루스 퀸, 써니로드 질만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에펠탑한테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파조이의 가능성도 좀 높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투아나 앤드 서브의 자마들 장거리 혈통이죠. 그러니까 좀 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음파조이, 8번마 태평이어로, 그리고 5번마 럭키파티. 여기에 복병마로 선입권 자리잡기 싸움을 해볼 6번마 아크로마린 정도가 이 싸움에 가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마필들이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입상 후보군이 좀 많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를 하면서 이 말 저 말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까지 다 생각하면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입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배팅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마필도 들어올 것 같고 저 마필도 들어올 것 같다 이러면 배팅을 포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좁혀서 압축을 해서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는 경주의 강도를 좀 더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가야 되는 편성에 나와버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딱 4마필 봅니다. 일단 앞뒤 다 되는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이 3번마 엔딩 파이어, 그리고 최근 순발력이 조금 좋아지면서 능력이 향상된 이 10번마 나이스 빅걸, 그리고 기본 능력은 있지만 최근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던 말이죠. 이 6번마 벨럭스 보이의 가능성, 그리고 게이트 2점. 그러니까 직전 경주 제가 좀 강하게 추천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복병말 겁니다. 이 1번마 스틸 플레이. 저는 이 마필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좀 경주 자체를 멋있게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침체기를 겪고 병치레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침체기를 겪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 조금은 더 뛸 걸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 한번 좀 노려볼 마필입니다. 이 이외에 2번마 슈팅 리버스라든가 5번마 컴플리트 드림, 그리고 막판 탄력 좋은 7번마 힐링 헤이본, 이런 마필들까지 여기 시시온 기수가 기승한 11번마 스카이 함성, 이런 마필들까지도 다 입상 후보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 구도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마 엔딩 파이어, 이 마필은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걸음 분명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번마 나이스 빅걸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나이스 빅걸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오면서 순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이 좋아졌는데, 자, 문제는 문세영 기수,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숭식 유저이기 때문에 복숭식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조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껴들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고, 벨럭스 보이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죠. 직전 경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도 정정희 기수가 스타트는 어느 정도 됐는데 버티지를 못해냈습니다. 근데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 초반 무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는 좀 철저하게 따라가는 경주를 하면 막판 탄력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엔딩 파이어, 10번마 나이스 빅걸, 6번마 벨록스 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스틸 플레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번마 스틸 플레이가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주를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깊게 생각하면 골치 아픈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눈에 보이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경주가 지금 이런 경주인데,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 인기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마의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믿고 가자. 저는 이 경주입니다. 이거는요, 일단 저는 4번마 장산 스포, 6번마 JS 로드, 9번마 썬더드림, 이 두 마필이 강력하게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마필 다 뒷심이 쉽게 죽지를 않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 속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합 속에서 이 세 마필이 그대로 들어올 가망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경합에서 약간의 틈이 보였을 때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3번마 터프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3번마 터프맨의 전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장산 스포나 JS 로드, 썬더드림 원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엉뚱하게 큐피드 워리어가 갑자기 기습 선행을 나가갖고 전개를 흐트러뜨리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승군전을 갖고 있는 이 7번마 원평 킬러가 선위권에서 막 휘젓고 나오는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앞선의 마필들로 그냥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8번마 나인이글 역시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풍운지마를 이기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은 한 번쯤은 좀 꼭 살펴보시는데, 어차피 인기마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썬더드림, 4번마 장산스포, 6번마 JS 로드,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터프맨,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9번마 썬더드림, 저는 이 마필은 그냥 최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 마지막 경주인데 1등급, 2등급의 1200, 1400 단거리 경주는 의외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선행 강자들이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앞선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들 10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이 2번마 빈체로 카발로, 그리고 3번마 어서마를레,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 속에서 6번마 슈퍼피니쉬가 막판 추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장산 포이즌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직전 경주에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다. 앞선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그냥 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딱 세 마필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마필 저 마필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 2번만 빈체로 카발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다가 계속해서 강자와도 많이 싸웠고요. 또 하나는 따라가는 전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4월 14일 이 경주는 1등부터 꼴등까지 들어온 마필들 다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편성 자체가 원체 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빈체로 카발로가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는데 여기 나오는 이 슈퍼 피니시한테 막판 덜미를 잡혔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승군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게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3번마 어서 말을 해는 약간의 기복성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강자인데 아주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좀 남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하는 마필. 근데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세네킨, 트로팅 라일리, 베스트 천상 이런 마필들한테 잡혔다. 요거는 조금 아쉽죠. 조금은 아쉽고 그 전 경주에서는 지금 같이 나오는 라운드 제트한테 덜미를 잡혔는데 글쎄요, 이경주는 어서 말을 해가 라운드 제트를 넘겨줬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전개를 타기는 했지만 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마 슈퍼 피니시는 솔직히 말하면 마필의 능력으로는 저는 빈체로 카발로나 어서 말을 해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건 딱 하나죠. 전개입니다. 전개.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기는 하는 마필이지만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이번 경주의 흐름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데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그럼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를 못 따라가면 아무리 추입력 좋은 마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슈퍼 피니시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또 문세영, 김동수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빈체로 카발로, 3번마 어서 말을 해, 6번마 슈퍼 피니시. 딱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편성입니다.